리버모어가 못 박은 규율. 너는 왜 끝까지 못 버티나? 시장이 널 죽인 게 아니다. 너 스스로 기법을 갈아치우는 손이 네 계좌를 먼저 찢었다. 다들 말한다. 괜찮아. 이번엔 다르다. 바로 그 괜찮아가 함정이다. 규율이 비었는데 전략이 무슨 소용이냐? 리버모어가 말했지. 규율 없는 투자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내가 아프게 손절매가 썰리는 이유는 전략이 나빠서가 아니라 괜찮은 전략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 때문이다. 단타에서 먹튀 당하고 스윙에서 피눈물 흘리는 패턴. 새 걸로 바꾸면 해결될 것 같지. 아이고, 그게 바로 너를 묶는 사슬이다. 문제의 뿌리는 자극 탐닉이다. 너는 수익을 원한다며 들어와 놓고 조금만 흔들려도 새로운 그래프, 새로운 룰, 새로운 계정 노트를 찾는다. 며칠 해보니 잘 돌아간다 싶다가도 시장 컨디션이 바뀌면 곧장 다른 기법으로 튄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다. 반복이다. 내 캘린더에 남는 건 체계의 성장 곡선이 아니라 실험의 묘비명뿐이다. 전략의 성능이 아니라 내 인내심의 수명이 거래를 결정한다. 네가 전략을 버리는 속도가 전략이 수익을 드러내는 속도보다 빠르다. 그러니 결과는 늘 같다. 손실은 체계적이고 배움은 산발적이다. 여기서 착각이 터진다. 모든 시장에 통하는 만능 전략이 어딘가엔 있겠지. 그 환상 때문에 귀는 더 얇아지고 타임라인의 소음은 더 커진다. 오늘은 이게 정답이라더라. 내일은 저게 비법이라더라. 그렇게 내 차트는 알림창이 되고 내 머리는 광고판이 된다. 반면 사실은 단순하다. 모든 전략은 조건부로만 유효하다. 어느 구간에서는 예리하고 어느 구간에서는 무디다. 칼이 무디다고 칼손잡이를 바꾼들 무엇이 바뀌냐? 칼날을 갈 시점인지 칼집에 넣고 쉴 타이밍인지 구분할 줄 아는가? 그 구분이 규율이다. 네가 괜찮아를 자동반사로 외칠 때 규율은 무너진다. 실전에서 규율이란 멋진 표어가 아니다. 아주 소소하고 지루한 반복이다. 같은 체크리스트, 같은 실행 순서, 같은 리스크 한도. 여기에 네가 질린다. 그래서 자극을 찾는다. 새 기법의 달콤한 약속, 새 지표의 번쩍이는 신호. 그런데 잊지 마라. 시장은 너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 네가 규율을 던지는 순간 시장은 냉정하게 비용을 청구한다. 그리고 너는 또 중얼거린다. 괜찮아. 이번엔 다르다. 다르지 않다. 패턴은 똑같고 합리화만 정교해질 뿐. 원문이 던진 핵심은 명확하다. 첫째, 자주 바꾸는 습관이 독이다. 시스템은 시간을 먹고 자란다. 네가 며칠, 몇 주 만져보고 오, 괜찮네 했다가 시장 상황이 비틀어지면 바로 버린다. 그 순간부터 내 통계는 찢긴다. 샘플은 깨지고 피드백 루프는 끊긴다. 둘째, 어떤 전략도 모든 국면을 지배하지 않는다. 그러니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네가 택한 시스템이 언제 흐려지는지 식별하고 그때의 손실을 어떻게 제한할지 미리 명문화하는 것. 셋째, 바깥 소음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팔로우 유어 시스템이라는 말은 멋으로 적는 표어가 아니다. 실제로 따르라는 말이다. 이때 따른다는 건 신호가 나왔을 때만이 아니라 신호가 망가지는 상황을 기록하고 그 빈도를 세고 다시 반영하는 전 과정을 뜻한다. 기록은 변명과 구분을 가른다. 왜 벌었는지, 왜 잃었는지를 적지 않는 순간 내 머리는 너를 속이기 시작한다. 인간은 손실을 축소하고 우연을 실력으로 포장하는 데 천재다. 그래서 저널이 필요하다. 감정, 패턴,
컨디션, 실행 오차. 이걸 문장으로 박아두면 다음 선택의 톤이 달라진다. 내 손이 또 기법 바꾸기로 가려 할 때 종이 위에 냉정한 사실이 손목을 잡는다. 너 이 구간에서 항상 흔들렸지? 지금도 똑같아. 바로 그게 시스템을 복원하는 인장이다. 규율은 목소리가 아니라 흔적이다. 남긴 기록의 두께만큼만 네 규율은 실존한다. 그렇다면 묻자. 네가 지금까지 바꿔온 건 정말 전략이었나? 아니면 불안을 덮는 주문이었나? 아이고, 마음 편하라고 외친 괜찮아가 실은 계좌를 조용히 잠식한 최면이 아니었나? 다음 국면이 오면 또 같은 변명이 입에서 굴러나올 텐데 이번엔 진짜 다르다고. 어떤 증거로 말할 수 있지? 내가 전략을 버리는 속도. 그게 바로 내 손실 곡선의 기울기다. 아이고, 인정하기 싫지. 그런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한다. 표본을 쌓아야 체계가 얼굴을 드러낸다. 너는 그 표본을 직접 부숴왔다. 오늘은 이 전략, 내일은 저 전략. 최근성 편향이 내 손가락을 끌고 다니고 생존자 편향이 타인의 성과를 내 미래로 포장한다. 그 사이에서 기대값은 산소가 끊긴다. 괜찮아. 이번엔 다르다. 또다시 자기 최면이지. 규율 없는 갈아타기는 그 자체로 손실의 구조다. 원문이 말한 어느 전략도 모든 시장에서 만능이 아니다는 선언. 이건 변명이 아니라 설계의 출발점이다. 전략은 항상 조건부다. 추세가 살아있을 때 예리한 칼도 횡보해서 둔해진다. 변동성이 좁을 때 효율적인 신호도 급확대해서 소음으로 전락한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효율의 경계를 명확히 해두는 일이다. 언제 무뎌지는지, 어떤 구간에서 빈번히 헛손질하는지, 그때 손실의 폭이 어느 정도로 튀는지 이걸 글자로 남겨야 한다. 기록이 없으면 내 머리는 늘 너를 속인다. 손실은 우연, 수익은 실력, 이 달콤한 내러티브가 다음 거래의 레버가 된다. 그리고 내 계좌는 또다시 피눈물. 체계의 검증은 숫자놀이가 아니다. 실행 오차를 먼저 떼어내야 전략의 본색이 보인다. 신호를 늦게 눌렀는지, 손절을 미뤘는지, 계획된 리스크보다 과다로 진입했는지. 이건 전략의 결함이 아니라 운용자의 일탈이다. 운용자 결함을 전략 결함으로 오인하면 너는 또 갈아탄다. 그리고 동일한 실행 오차를 새 전략에 복제한다. 손절매는 또 아프게 썰린다. 너는 단타에서 먹튀 당했다며 화를 낸다. 하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내가 지키지 않은 룰을 새 룰로 덮는 행위. 그게 바로 규율 붕괴의 반복문이다. 그렇다면 팔로우 유어 시스템은 구호가 아니라 리스크 지도다. 내 시스템이 기능을 잃는 환경을 태그로 붙이고 그때의 대처를 사전에 명문화하는 것. 예컨대 변동성이 급확대되는 날에는 참여 빈도를 줄이는가, 대기 구간을 늘리는가, 손실 한도를 어디서 끊는가. 말로만 알면 소용없다. 텍스트로 못 박아야 TTS처럼 네 두뇌가 즉시 재생한다. 신호가 오더라도 조건 불일치면 패스. 손실이 연속되면 배팅 축소. 기록에 남긴 문장이 내 손을 잡아 끈다. 이 구간은 효율 하락, 대기. 네가 스스로 적은 그 문장이 네 계좌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또 하나. 체계에는 시간의 탄성이 있다. 표본이 쌓일수록 분산이 줄고 기대값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데 너는 표본을 채우기도 전에 성급한 판정을 내린다. 이틀 좋아지면 과신, 사흘 흔들리면 폐기. 아이고, 이 박자라면 모든 쓰레기 판정을 받는다. 전략이 아니라 너의 인내심이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인내는 감성 훈련이 아니다. 구조다.
일정 수의 거래를 채우기 전에는 평결을 유예한다는 구조. 손실 구간이 오더라도 사전에 정의된 범위 안에서는 그대로 실행한다는 구조. 이 구조가 없어지면 너는 시장이 아니라 감정과 싸우게 된다.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다. 기록의 품질이 곧 통찰의 해상도다. 왜 벌었는지, 왜 잃었는지를 사건의 언어로 분리하지 못하면 다음 선택의 이유는 늘 흐릿해진다. 그 흐릿함이 시장 소음과 섞이는 순간 내 뇌는 더 쉬운 길을 택한다. 타인의 성과를 빌려와서 오늘의 확신으로 삼는 길. 그래서 귀는 더 얇아지고 손은 더 급해진다. 조금 전까지 내 시스템이라던 문장은 몇 번의 미스 후에 그 시스템으로 변한다. 소유에서 타자로 밀려난 순간 내 책임감도 함께 증발한다. 책임 없는 실행이 낳는 결과는 언제나 같다. 손실은 구조화되고 배움은 파편화된다. 원문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시장은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다. 네가 규율을 던지는 순간 시장은 요금을 청구한다. 그러니 필요한 건 새로운 기법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진 룰의 내구성이다. 언제 쉬고, 언제 축소하고, 언제 철수하는지, 이 퇴각 규율이 없는 전략은 전진만 있는 군대와 같다. 보기엔 용감하지만 실전에선 학살을 부른다. 너는 아직도 진짜 저기 기법의 한계라고 믿나? 아니면 네가 만든 빈틈, 즉 기록 부재와 유예 없는 갈아타기라고 보는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묻겠다. 네가 다음에 들을 괜찮아, 이번엔 다르다는 속삭임, 그 말은 전략의 갱신인가? 아니면 또 한 번 표본을 찢으려는 달콤한 자해인가? 내가 안 보는 곳에서 벌어지는 치명적 오류부터 까겠다. 전략을 자주 바꾸는 게 문제라고. 그건 증상일 뿐이다. 병의 이름은 평가 프레임 붕괴다. 전략의 성능은 시장의 국면과 한 몸인데 너는 그 둘을 떼어내지 않고 한데 섞어서 재단한다. 추세가 꺼졌을 때 신호가 무뎌지는 건 구조고 변동성이 압축될 때 승률이 출렁이는 것도 구조다. 그런데 너는 그 흔들림을 전략의 사망 판정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갈아탄다. 그리고 새 전략으로 같은 국면에 다시 들어간다. 손절매는 또 아프게 썰린다. 괜찮아. 이번엔 다르다. 다르지 않다. 평가의 좌표가 틀린 채론 무엇도 살아남지 못한다. 둘째, 너는 시스템을 룰의 목록으로만 이해한다. 진짜 시스템은 룰과 맥락, 그리고 기록이 결합된 유기체다. 룰만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너를 흔드는 순간 맥락과 기록이 비어있어 방어선이 무너진다. 그래서 외부 목소리에 더 취약해진다. 오늘 들은 방송, 내일 본 글, 모레의 커뮤니티 스레드. 이 소음은 언제나 똑같은 속삭임을 한다. 이 신호가 더 정확해. 너는 다시 단타에서 먹튀 당하고 스윙에서 피눈물 흘린다. 구조가 빈약하면 소문이 지휘관이 된다. 팔로우 유어 시스템이란 말은 네 문장과 네 데이터가 지휘권을 가진 상태를 뜻한다. 그게 없으니 남의 말이 너의 원칙을 대체한다. 셋째, 너는 손실을 절제된 비용으로 보지 않고 전략의 결함으로 본다. 비용은 언제나 있다. 전략의 성격에 따라 분포가 다를 뿐이다. 하지만 내 머리는 손실이 나오면 바로 수정과 추가로 간다. 지표를 하나 더 얹고 필터를 하나 더 밟고 알림을 켠다. 그 결과는 뻔하다. 과최적화의 달콤함. 백테스트가 번쩍이는데 실전은 무덤덤하거나 더 나빠진다. 왜? 전략의 근육이 아니라 화장만 두꺼워졌으니까. 시스템은 군더더기가 늘수록 반응이 느려지고 위기에서 굳어버린다. 자, 너는 지금 전략을 키우고 있나? 아니면 포장지를 바꾸고 있나?
넷째, 기록 없는 회고는 자기 합리화 공장이다. 거래 후에 왜 벌었고 왜 잃었는지를 문장으로 못 박지 않으면 뇌는 매번 유리한 서사를 골라 붙인다. 그 서사가 다음 실행을 좀먹는다. 실수는 감춰지고 우연은 실력으로 승격된다. 그래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같은 합리화가 덧칠된다. 원문이 강조한 그 한 줄, 이익과 손실의 원인을 적어라는 요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인지오차를 절단하는 칼날이다. 칼날이 무디면 내 시스템은 다시 감성에게 지휘권을 넘긴다. 그리고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비용을 청구한다. 다섯째, 너는 만능 전략은 없다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만능을 찾는다. 그래서 조건을 분류하지 않는다. 어떤 자산, 어떤 시간 프레임, 어떤 변동성 범위에서 신호의 숨이 살아나는지 태그로 못 박지 않는다. 그 빈칸을 느낌이 메운다. 느낌은 초반엔 달콤한데 연속 손실 구간에서 너를 배신한다. 느낌은 손절보다 자존심을 먼저 지키려 든다. 그래서 손절매가 늦어지고 규칙이 구겨진다. 자존심을 지킨 대가로 너는 계좌를 잃는다. 아이고, 이게 거래냐? 감정의 대행사냐? 여섯째, 퇴각 규율의 부재. 모두가 진입 신호에만 불을 밝히지만 진짜 시스템은 퇴각이 먼저다. 언제 쉬고, 언제 축소하고, 언제 철수하는지. 이 세 줄이 문장으로 못 박혀 있지 않으면 내 손실은 구조가 아니라 사고가 된다. 사고는 늘 같은 패턴으로 찾아온다. 변동성 급확대, 연속 미스, 보복 진입, 계좌 붕괴. 그리고 또다시 괜찮아. 이번엔 다르다. 정말 다른 건 하나도 없었다. 달라져야 할 것은 기법이 아니라 네가 의사결정의 문장을 사전에 확정해 두는 태도다. 이제 네가 믿어온 통념을 한번 맞대보자. 좋은 전략이면 어디서나 먹힌다 라는 순진한 믿음과 전략은 언제나 조건부라는 냉정한 사실. 네, 선택은 어느 편인가? 다음 장에서 이 두 개의 사고방식이 실전 계좌에서 어떻게 정반대의 궤적을 그리는지 정말로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나? 너의 순진한 믿음부터 적나라하게 맞대보자. 좋은 전략은 어디서나 먹힌다. 아이고, 달콤하지. 하지만 현실은 차갑다. 전략은 언제나 조건부다. 추세가 살아있을 때 예리했던 칼날이 횡보해서 무뎌지는 건 구조다. 변동성이 눌릴 때 잦아드는 신호, 급확대해서 쏟아지는 페이크. 이건 기법의 배신이 아니라 환경의 전환이다. 그런데 너는 그 전환을 전략의 사망 선고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갈아타기. 결과는 뻔하다. 손절매는 또 아프게 썰린다. 괜찮아. 지웨이 괜찮아. 아니, 전혀. 너의 기준이 처음부터 틀렸다. 또 하나의 대비. 귀 열고 배우면 수익은 따라온다. 듣는 건 쉽다. 따르는 건 어렵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가 다르다. 남의 입에서 나온 신호를 따라갈 건가? 아니면 네가 문장으로 못 박아둔 체계의 규칙을 따라갈 건가? 원문은 한 줄로 박았다. Follow your system. 이 말이 표어로 벽에 걸릴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실행 목록과 맥락, 그리고 기록이 한 몸으로 움직일 때만 말이 현실이 된다. 오늘의 방송, 내일의 글, 모레의 스레드. 소음은 늘 이번 신호가 더 정확해라고 속삭인다. 그때 너의 시스템은 말해야 한다. 조건 불일치, 패스. 말하지 못하면 남의 말이 내 룰을 대체한다. 그리고 계좌는 소문을 수익처럼 믿은 대가를 지불한다. 또 대비.
근면하게 업그레이드하면 전략은 강해진다. 그럴싸하다. 그러나 실전의 그림자는 다르다. 손실을 볼 때마다 필터를 하나 더 얹고 지표를 하나 더 붙이고 알림을 더 켜면 내 시스템은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굳는다. 반응 속도는 느려지고 위기에서 얼어붙는다. 백테스트는 화려하게 번쩍이는데 실전은 먹튀처럼 미끄러진다. 왜? 너는 전략의 근육을 키운 게 아니라 화장을 두껍게 발랐기 때문이다. 비용은 전략의 일부다. 분포가 다를 뿐 사라지지 않는다. 비용을 제거하려는 집착은 곧 과최적화라는 함정으로 연결된다. 칼날 대신 칼집을 닦는데 시간을 다 쓰는 꼴. 아이고, 이게 성능 개선이냐? 자기 위안이냐? 더 깊은 대비. 나는 배운다. 머릿속에 다 남아있다. 착각이다. 기록 없는 회고는 자기 합리화 공장이다. 원문이 던진 지시문은 직설적이었다. 왜 벌었고, 왜 잃었는지 문장으로 못 박아라. 이게 왜 치명적으로 중요한가? 인간의 기억은 손실을 축소하고 우연을 실력으로 포장하는 데 능하다. 문장으로 못 박아 두지 않으면 다음 선택의 근거는 매번 달콤하게 왜곡된다. 그러면 실행의 일관성은 무너진다. 일관성이 붕괴한 시스템은 어떤 전략을 얹어도 흔들린다. 그래서 네가 전략을 바꾸는 속도만 빨라진다. 그리고 손실 곡선의 기울기도 같이 가팔라진다. 현실과의 또 다른 대조, 손실은 전략의 결함이다. 아니, 손실은 전략의 서명이다. 서명이 반복되는 범위 안에 있으면 시스템은 정상이다.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이 문제다. 그런데 너는 이 범위를 정해두지 않는다. 그래서 손실이 나올 때마다 즉흥적으로 의미를 붙인다. 전략이 틀렸다. 바로 갈아타기. 하지만 원문은 말한다. 어떤 시장에서 무뎌지는지 식별하고 그때의 제한과 대응을 사전에 명문화하라고. 이 문장이 네 계좌에서 빠져 있을 때 손실은 구조가 아니라 사고가 된다. 사고는 패턴을 가진다. 변동성 급확대, 연속 미스, 보복 진입, 계좌 붕괴. 너도 안다. 이미 여러 번 겪었다. 그런데 왜 같은 길을 다시 가나? 마지막 대비. 나는 규율적이다. 마음가짐이 강하다. 마음가짐은 측정되지 않으면 신앙이다. 규율은 감정의 톤이 아니라 문서의 두께로 증명된다. 체크리스트의 항목수, 실행 전 점검의 문장, 손실 연속 시 축소 규칙, 비효율 국면에서의 대기 선언. 이 문장들이 내 손의 충동을 묶는다. 너는 여전히 내면에서 속삭일 것이다. 괜찮아. 이번엔 다르다. 그런데 묻자,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가 감정이냐? 아니면 기록이냐? 감정이면 똑같다. 기록이면 비로소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선택의 둘레는 좁아졌다. 표어와 현실, 소문과 데이터, 화장과 근육. 어느 편에 설 건가? 다음 장에서 네가 무너뜨린 프레임을 어떻게 다시 조립해야 최소한의 내구성과 재현성을 확보하는지, 정말로 그 첫 문장을 지금 여기서부터 새로 못 박을 의지가 있나? 대안은 기술이 아니라 프레임이다. 원문이 이미 말했듯 전략은 만능이 아니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관점이 바뀐다. 더 날카로운 칼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 칼이 무뎌지는 순간을 인지하고 비용을 제한하는 게임으로 전환된다. 이 전환이 규율의 실체다. 규율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판별과 기록의 메커니즘이다. 어느 구간에서 내 신호가 흐려지는지, 그때 손실의 분포가 어디까지가 서명인지, 그리고 그 범위 밖으로 밀려났을 때 무엇을 끊을지,
이 세 가지를 문장으로 못 박는 태도, 그게 팔로우 유어 시스템의 뼈대다. 표어가 아니라 실제로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설계. 아이고, 거창하게 들리나? 실은 소박하다. 말이 아니라 흔적. 반복 가능한 흔적. 여기서 필요한 새 시선은 효율의 지도다. 신호가 살아나는 환경을 명확히 호명하고 흐려지는 환경을 똑같이 명확히 호명한다. 추세의 기울기가 완만할 때와 급할 때, 변동성이 눌릴 때와 퍼질 때, 자산과 시간 프레임의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 그 미세한 호흡. 이걸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 표기로 남겨두는 행위. 그러면 내 판단은 소문이 아니라 지도 위에서 이루어진다. 지도는 틀릴 수 있다. 그러나 지도가 있을 때에만 수정이 가능하다. 지도 없이 떠도는 자는 매번 처음처럼 헤맨다. 그래서 자극을 찾고 새 룰을 뒤집어 쓴다. 그리고 똑같이 아프게 손절매가 썰린다. 다음으로 손실의 성격을 다시 정의하는 관점. 손실은 전략의 결함이 아니라 전략의 비용이다.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정하는 순간 사고를 비용으로 바꾸는 문장이 등장한다. 연속 손실이 특정 길이 안에서 발생하면 정상, 그 범위를 넘으면 비상, 정상일 때는 체계대로 관통, 비상일 때는 체계적으로 축소와 대기. 이 문장이 살아있을 때 보복 진입의 유혹은 약해진다. 이번엔 다르다는 최면이 들어올 틈이 줄어든다. 지외엔 괜찮아. 아니, 문장으로 못 박아두면 괜찮아 따위의 애드립은 입구에서 걸러진다. 또 하나의 전환. 전략을 고치는 대신 운용자를 분리해보는 시각. 전략의 본색과 운용자의 일탈을 분리하지 않으면 모든 오차가 전략 탓이 된다. 그러면 또 갈아탄다. 대안은 간단하다. 실행 전후의 오차를 먼저 적출하는 절차. 신호의 시차, 사이즈의 일탈, 손절의 지연. 이 오차를 걷어낸 뒤에야 전략이 정말로 약한지 판단할 수 있다. 이 분리만 성립해도 전략 교체가 절반은 줄어든다. 줄어드는 순간 표본이 쌓인다. 표본이 쌓이면 통계의 목소리가 커진다. 통계의 목소리가 커지면 소문의 볼륨은 자연히 줄어든다. 그렇게 내 귀는 두꺼워지고 내 손은 덜 급해진다. 기록의 역할도 달라진다. 그동안의 기록은 변명과 설득의 재료였다. 이제 기록은 의사결정의 코어가 된다. 왜 벌었고, 왜 잃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신호가 살아났고, 어떤 환경에서 헛손질했는지, 원문이 강조한 그 문장을 그대로 살리는 작업이다. 기록이 두꺼워질수록 내 시스템의 언어는 명료해진다. 명료한 언어는 실행을 단순하게 만든다. 단순한 실행은 흔들림에서 강하다. 흔들림에서 강한 체계는 소문이 던지는 달콤한 미끼를 실소로 넘길 수 있다. 단타 먹튀 당하던 그 손이 드디어 멈출 수 있다. 피눈물 흘리던 그 반복에서 드디어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투의 순서를 바꾸는 관점. 진입이 먼저가 아니라 퇴각이 먼저다. 어떤 신호로 들어갈지보다 어떤 조건에서 쉬고 축소하고 철수할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퇴각의 문장이 앞에 놓이면 진입의 문장들은 자연히 절제된다. 절제된 진입은 표본을 망치지 않는다. 표본이 살아있으니 피드백 루프가 작동한다. 루프가 돌아가니 체계는 자란다. 규율은 이때 처음으로 지속성이라는 옷을 입는다. 지속성이 붙은 규율만이 시장의 장난질을 견딘다. 아이고, 단순하고 지루한 이야기 같지. 그렇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구조는 대개 단순하고 지루하다. 화려함은 초대장이고 지루함은 생존증이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질문도 바뀐다. 어떤 기법이 더 좋나가 아니라 내 시스템이 언제 흐려지며 그때 나는 어떤 문장으로 나를 묶나? 바로 이 질문이 다음 문장을 끌어낸다.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표어가 진짜 원칙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달래는 주문인지 그 차이를 내 기록과 내 지도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마지막으로 못 박자. 네가 싸워온 적은 시장이 아니다. 전부 다 내 안의 변명, 내 손의 조급함, 내 귀의 소음이었다. 리버모어가 남긴 한 문장. 규율 없는 투자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은 고리타분한 격언이 아니라 실전의 사형 선고다. 네가 오늘도 괜찮아. 이번엔 다르다를 중얼거리는 순간 그 선고가 집행된다.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원문을 끝까지 밀어붙인다. 만능 전략은 없다. 그러니 남는 건 두 가지뿐이다. 조건을 명확히 지도화하는 일, 그리고 그 지도에서 이탈했을 때의 퇴각을 문장으로 고정하는 일. 이 둘이 없으면 아무리 번쩍이는 신호라도 소음이 된다. 내가 갈아타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표본은 더 잘게 찍힌다. 기대값은 산소가 끊기고 손실은 구조화된다. 손절매는 또 아프게 썰린다. 단타에서는 먹튀당하고 스윙에서는 피눈물 흘린다. 내가 몰라서가 아니다. 네가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다. 기록을 얕보지 마라. 기록은 네가 내일에 너에게 보낼 유일한 명령서다. 왜 벌었고 왜 잃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신호가 살았고 어떤 환경에서 헛손질했는지 문장으로 못 박아라. 그 문장은 다음 거래의 충동을 묶는 족쇄가 된다. 족쇄가 없다면 감정이 지휘관이 된다. 감정이 지휘관이면 이번엔 다르다는 구호가 작전 명령이 된다. 그리고 너는 또다시 같은 전장을 같은 발로 밟는다. 결과는 늘 같았다. 계좌가 먼저 죽는다. 운용자와 전략을 분리하는 태도. 이게 네가 살 길이다. 신호를 늦게 눌렀는지, 리스크를 과다로 잡았는지, 손절을 미뤘는지, 이건 전략의 결함이 아니라 운용자의 일탈이다. 일탈을 제거하지 않은 채 전략을 갈아치우면 같은 일탈이 새 전략에 복제된다. 겉만 바뀐다. 속은 그대로다. 너는 또다시 전략이 약했다고 말한다. 아니, 약한 건 네가 인정하지 않은 오차다. 오차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끝없이 새로운 화장품을 바른다. 칼날은 그대로 무디다. 퇴각 규율을 내 문장 제일 앞에 붙여라. 변동성이 급확대되면 무엇을 줄일지, 연속 손실이 일정 길이를 넘으면 무엇을 멈출지, 비효율 국면에서 무엇을 견딜지. 말로만 아는 건 소용없다. 텍스트로 못 박아야 한다. 내 두뇌가 TTS처럼 즉시 재생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 문장이 켜져 있으면 시장의 달콤한 미끼는 효과가 약해진다. 그 문장이 꺼져 있으면 소문이 내 손을 대신 움직인다. 그리고 비용은 폭발한다. 그러니 묻겠다. 너는 아직도 더 좋은 신호를 찾아 헤매고 싶나? 아니면 네가 이미 가진 룰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설계하고 싶나? 전자는 자극이고 후자는 구조다. 자극은 오늘을 달래지만 구조만이 내일을 만든다. 너는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은가? 아니면 오늘만 기분이 좋아야 하는가? 선택은 언제나 같은 지점으로 돌아온다. Follow your system. 표어가 아니라 회피할 수 없는 설계로. 마지막 주문이다. 너의 귀를 두껍게 만들어라. 소문보다 네 데이터가, 추천보다 내 기록이, 유행보다 네 문장이 더 큰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 그 순간부터 너는 남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시스템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 남의 말이 흔들면 반응하지 말고 내 문장이 말하면 따르라. 그게 규율이다. 그 규율이 네 계좌를 지킨다. 네가 이걸 지금 여기서 실행하지 않으면 내일에 너는 똑같은 변명을 복사해서 붙여 넣을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속삭일 것이다. 괜찮아. 이번엔 다르다. 아니, 이제는 다르게 만들어라. 다르지 않으면 끝이다. 내 말이 너의 귀를 제대로 때렸다면 지금 당장 이 문장을 심장 가까이에 묶어라. Follow your system. 그리고 네가 이 각성에 꽂혔다면 친구들한테 공유해. 마인드 오버 마켓 구독해두고 다음에 올라올 이 살벌한 해부를 놓치지 마. 댓글로 내 기록의 문장을 한 줄 남겨. 네가 스스로를 속이는지 스스로를 지휘하는지 이제는 공개적으로 시험해보자. 말로가 아니라 흔적으로 오늘의 문장이 내일의 너를 움직이게 지금부터다.